안녕하십니까. 스펠릭스의 박성진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요즘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물론 이름이 약간 좀 지나간 것일 수 있는데 DT라고 디지털 혁신의 플랫폼 또는 요즘에 AI 플랫폼이라고 하는 IBM의 CP4D의 핵심 기능하고 구축 사례 그리고 경험 부분들을 저희가 공유하겠습니다. 다만 이 자료는 보신 바와 같이 2020년 6월에 IBM이 그 당시에 레드햇하고 발표했던 CP4D의 발표 자료 핵심 기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회사를 잠깐 간략하게 소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CP4D의 핵심 기능 부분, 그 다음에 고객 사례 그리고 구축 경험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걸로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 소개입니다. 저희 회사는 생긴 지 꽤 오래됐습니다. 다들 비슷하시겠지만 저희 회사가 기술 중심의 회사라 엔지니어 중심으로 영업들을 잘 그렇게 활발하게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IBM과 파트너십을 맺고 난 이후에 저희가 굉장히 큰 고객과 그다음에 많은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게 돼서 저희가 요즘에는 조금 자타 공인 잘 나가는 IBM 파트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신 바대로 저희는 한 30명의 엔지니어로 이루어져 있고 주로 이제 특급 기술자가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요구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다고 저희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최근 주요 실적인데요. 최근에는 오늘 강조된 글씨처럼 저희가 오늘 사례 부분에 설명드릴 거가 국민은행의 CP4D를 가지고 머신러닝 기반의 기업 평가하는 업무입니다. 거기에 기존에 1차로 적용했던 거를 2차로 저희가 CP4D를 가지고 나중에 상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윈백한 프로젝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CP4D 위에 애드온 모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어 처리를 하는 왓슨 디스커버리라고 WD라고 보통 하는데 IBM WD라고 하는 시스템을 CP4D 애드온 모듈로 저희가 삼성전자 리서치 부분에 저희가 구축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밑으로 내려가시면 LG 생활건강에서 그 이상징후 포착을 하기 위한 거래 이상징후를 잡아내는 시스템에 CP4D가 설치돼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소개해 드릴 거고요. 물론 초기에 IBM의 CP4D 세미나에서 자주 얘기하던 국내 그 키사라고 인터넷진흥원의 그 침입 탐지하는 속의 시스템을 구축한 부분에 저희가 처음으로 국내에 설치를 CP4D를 했습니다. 그건 최근 거가 아니라서 뺐는데요. 그래서 이런 실적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CP4D 핵심 기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CP4D는 가트너 쪽에서 워낙 요즘에 AI 데이터 플랫폼에 관심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들이나 기능 요건들을 많이 정리하고 있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많습니다만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메타데이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것은 데이터 카탈로그, 데이터 거버넌스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기업에서 쓰려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그것들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시스템을 인티그레이션하는 게 아니라 통합된 프로세스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게 데이터를 수집부터 활용하는 엔드투엔드의 전 단계 고객 경험을 담을 수 있는 플랫폼이어야 된다라는 걸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많은 기능이 있지만 그 부분을 특히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제 IBM에서 꽤 재미난 말을 금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No AI without IA. AI는 Artificial Intelligence 잘 아시겠지만, 근데 거꾸로 하면 IA라고 그 인텔리전스는 아티피셜이 아니라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라는 겁니다. 하단에 있는 그림은 많이 보셨겠지만 가운데 있는 머신러닝 코어라는 부분, 저 부분이 실제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주변에 몇십 배 되는 영역의 일들을 같이 해야 됩니다. 물론 이게 기업의 미션 크리티컬한 실제 업무에 들어가면 이것보다
뭐 100배 가량 큰 업무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요 기술 부채를 없애주는 플랫폼이 IBM의 CP4D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 AI 플랫폼이 만들어지긴 과정은 뭐 잘 아시겠지만 아직도 저희는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 단계에서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시고 근자에 한 2, 3년에는 하둡 가지고 AI 플랫폼이나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만드는 것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두 부분이 요즘엔 데이터 레이크라는 방향으로 방향들을 틀어서 클라우드 상에서 또는 뒷부분에 말씀드릴 그 컨테이너 상에서 움직이는 시스템으로 방향들을 전환해서 가고 있습니다. 뭐 혹자는 클라우데라고 하는 시스템이 상장했다가 상장 폐지를 하고 그런 경우가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끊임없이 빨리빨리 변하는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그런 식으로 플랫폼 장애체도 도태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른 한편으로 보면 오브젝트 스토리지와 스파크라는 부분에 저 부분은 그 컴퓨팅 자원과 데이터 스토리 자원을 분리해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요즘 보장하고 있습니다. 저기에 스파크가 원래 하드웨어 에어코어 시스템에 있던 부분인데 지금 분리돼 나와서 따로 방향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부분이 AI나 데이터 플랫폼 부분 변화가 굉장히 심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나가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데이터 AI 플랫폼은 이런 오브젝트 스토리지와 스파크 아까 말씀드린 컴퓨팅 자원이 분리되어서 탄력적으로 가는 시스템 상에 ML이나 AI 워크로드나 또는 데이터 옵스의 데이터를 자동화시킬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그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상에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시스템의 요구 조건들이 나오고 있고 그거에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시스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그 IBM이 보고 있는 부분의 그 요소 기술 요소 부분의 중요한 것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별표로 강조한 부분들은 누구나 다 또는 경쟁사에서도 이런 부분을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IBM이 특히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은 첫 번째 그 플랫폼 현대화 부분입니다. 플랫폼 현대화 부분은 컨테이너 베이스의 시스템들로 다 옮아가는 것들의 방향이긴 하나 고객 입장에서 보면 그게 클라우드상에 올라가는 시스템이 어느 한 서비스 프로바이더에 종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IBM이 몇 조에 해당되는 돈을 들여서 레드햇의 오픈시프트라는 쿠버네티스 플랫폼들을 인수했습니다. 그 시스템을 통하면 클라우드 서비스 업자에 종속되지 않고 시스템들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한 그 플랫폼 현대화 부분의 전략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관리,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그 컴퓨팅과 스토리지를 분리해서 데이터들을 탄력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게 하나 더 나아가서 결국은 기업에서 데이터를 쓰게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거버넌스가 제대로 확보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의 기능 요구 사항들이 반드시 존재하고 그걸 미트할 수 있어야만 기업에서 쓸 수 있는 데이터 AI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운영 관리 부분도 물론 뭐 잘 많은 부분에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여기는 이제 데이터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 현업에서 직접 AI 부분들을 다룰 수 있게 하는 자동화된 AI 시스템, 노코드, 로우코드 AI를 지금 갖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것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것들은 당연히 IBM의 데이터 AI 플랫폼인 CP4D에서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하면 이 부분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IBM은 AI 레더라는 AI 사다리라는 그 방법론들을 정리했고 그거를 일반 기업에 적용하기 위해서 고객 요구 사항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랫폼 현대화의 데이터 관리 부분, 그다음에 데이터 거버넌스, 그걸 AI 운영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사다리를 놓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컴포넌트 데이터들을 만들어낸 게 CP4D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부분을 가지고 결국은 AI 응용 프로그램이나 응용 모델을 만들어서 배포해서 실 업무에 쓸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CP4D이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른 것들로 조금 정리하자면 그 CP4D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랫폼의 애니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갖고 계시는 흔히 말하는 베어 머신이라고 하는 깡통이라는 시스템부터 그다음에 클라우드 시스템까지 해서
어디 곳에도 다 설치, 구축해서 쓸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랫폼 현대화를 통해서 이 시스템 자체가 어느 서비스 업체에게 종속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가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기할 만한 부분들은 이런 그 플랫폼상에서 시스템에 아까 AI 레더라고 말씀드린 데이터를 수집하고 조직화하고 분석해서 활용하는 부분에 요 모듈들은 다 모듈라이제이션이 되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컨테이너 베이스로 움직여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걸 탑재해서 쓰고 쓰지 않으면 안 쓸 수 있게 물론 그것도 설정을 해서 그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탄력적인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컨테이너 베이스 아까 말씀드렸는데 플랫폼 부분 얘기인데요. 플랫폼에 오픈시프트나 쿠버네티스 시스템을 써서 컨테이너 베이스로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쿠버네티스를 공부하고 계신 분이나 요즘에 기업에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그 부분들을 키우려고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뭐 흔히 잘 아시는 IT의 거대 기업들에서 이 오픈시프트나 또는 쿠버네티스 하는 엔지니어들을 뭐 300명, 400명, 500명씩 지금 데리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엔지니어를 구하기도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의 기술력들을 가진 인력들을 가지고 왼쪽 편 칼럼에 보이시는 것처럼 컨테이너즈 온리라는 이 부분들을 보면 결국 이 컨테이너 베이스의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기술력들 다 담보해내야 되는데 이런 그 현재 현황에 딱 적절한 시스템이 어디냐? AI나 그 데이터 분석 부분들의 플랫폼들을 구축하겠다고 하면 IBM의 CP4D가 컨테이너를 가지고 고민해야 될 가진 기능이나 업무 부분들을 다 서포트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낸 게 CP4D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면 상대적으로 뭐 뒷부분에 말씀드리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TCO에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데이터 옵스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나 데이터 플랫폼을 가지고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은 데이터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이 데이터 품질을 어떻게 잘 관리해낼 거냐. 특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데이터 부분에 그 히스토리나 버전 관리 같은 걸 제대로 안 하면 흔히 그런 케이스가 많이 나죠. 어제 돌아가던 시스템도 오늘 값이 이상하네. 어떻게 된 거지? 결국 잘 모르겠는데요 라는 대답을 많이 합니다. 데이터 버전 관리가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데이터 옵스 하는 제품들을 이용해서 데이터의 퀄리티나 히스토리를 철저히 관리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복시켜서 원래 서비스가 중단 없이 또는 일정한 수준의 품질을 도출해내서 서비스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MLOps, 뭐 이거는 흔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쪽에서도 워낙 잘하고 있는 분야인데 그 데이터 아까 옵스라는 부분에 데이터 품질 좋은 데이터의 버전 관리를 통해서 고품질의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MLOps라고 하는 그 머신러닝의 모델들을 만들고 그걸 배포해서 사용하게 되는 요 라이프 사이클을 CP4D가 지원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매니지라는 거는 뭐 조금 유식한 말로 컨셉 드리프트나 데이터 드리프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모델 노후화나 데이터 노후화죠.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의 유지보수라는 부분하고 달리 AI나 이쪽 부분의 유지보수는 데이터 드리프트나 모델 드리프트 다시 말씀드린 노후화가 발생하면 모델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결국은 단순히 오류 같은 것들을 없애주는 유지보수가 아니라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맞는 적합한 시스템을 CP4D가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그 플랫폼부터 데이터 옵스, ML 옵스를 만들어서 이 시스템을 실제 죄송합니다. 왼쪽 편에 보시는 저기가 이제 실제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 쪽이고 오른쪽이 CP4D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든 시스템을 결국 현업 업무에 딜리버리 할 수 있는 일관된 체계를 기본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조금 그 테크니컬한 스택으로 말씀드리면
그 모더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인프라 쪽 관련된 서비스에 오픈시프트가 기본적으로 장착돼서 플랫폼의 독립성들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를 수집하는 부분의 모듈, 아까 말씀드린 모듈라이제이션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장착하고 내리고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게 시스템이 제대로 관리가 된다면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 상에서 설정들을 해서 쓰고 내리고 하는 것들을 자동으로 해줄 수 있겠죠.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트래픽 기준이나 컴퓨팅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가나이제이션 부분에 데이터 날리지 카탈로그를 하는 부분이 저 부분이 메타데이터를 관리하고 모델들도 전체 자원들 리소스입니다. 그래서 그 리소스들을 카탈로그화해서 누구나 다 쉽게 검색하고 찾아보고 쓸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카탈로그 쪽입니다. 거기에 오픈소스 가버넌스라고 ML, 머신러닝이나 AI 쪽 하시면 항상 고민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최신 라이브러리가 내가 뭐였지? 그 기능이 되는 라이브러리가 어떤 건지 그런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들어있습니다. 물론 뒷부분에 설명드리겠지만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이게 폐쇄된 시스템으로 네트워크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컨테이너 베이스 도커의 허브라든지 그 다음에 파이썬을 많이 쓸 수 있는데 파이썬의 라이브러리를 쓸 수 있는 PIP 스토리지 시스템이라 이건 직접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 내부의 클라우드 사업부, 클라우드 운영 부서에서 이제 그런 로컬 스토리지들 다 만들어냅니다. 거기서 보안 검증 같은 걸 다 끝내고 공인된 것들만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런 걸 할 때 그 관리할 수 있고 연동해서 그런 버전이나 안정된 라이브러리를 가질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오픈소스 가버넌스 기능입니다. 그게 오거나이즈 쪽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왓슨 스튜디오하고 머신러닝, 그 다음에 커그넛 대시보드, 애널리틱 엔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실제 분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머신러닝 돌리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실제 인퓨즈라고 하는 이제 왓슨 오픈 스케일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시스템이 실제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에 끼워서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머신러닝이 만든 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지게 되면 그 부분들을 품질을 제대로 제고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이 왓슨 오픈 스케일이라고 하고는 편향성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델 노후화된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요건 이제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보여드리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그 빨간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CP4D를 사면 라이선스 안에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도 물론 아까 말씀드린 쓸 수 있게 탄력적으로 올렸다가 내렸다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의 클라우드상에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인데 여기 파랗게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은 요거는 애드온 모듈이라고 해서 애드온 카트리지라고 해서 요거는 유료 따로 시스템들도 구매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아까 말씀 빨간 그 CP4D 기본 시스템 가지고 거의 모든 작업은 다 할 수 있으나 그 외에도 좀 더 부가가치 예를 들면 왓슨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가 데이터 텍스트 마이닝 하는 거하고 검색 부분들을 할 수 있는 탐색 시스템으로 되는 거고요. 왓슨 STT, TTS는 저게 기본적으로 뭐 잘 아시겠죠. 콜센터에서 음성을 텍스트로 바꿔주는 그런 시스템. 왓슨 어시스턴트는 그 흔히 말하는 챗봇 시스템이죠. 머신러닝 기반의 챗봇 시스템이고 디시전 옵티마이제이션은 앞부분에 설명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최적화 엔진 굉장히 그 IBM이 예전에 인수한 굉장히 C플렉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최적화 엔진입니다. 그 엔진을 기준으로 해서 디시전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다 유료로 카트리지로 필요하시면 구매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예를 하나를 뒷부분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뭐 레퍼런스 아키텍처니까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할 거는 저희가 이제 CP4D를 보통 하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까지 같이 한다는데 외부 데이터를 수집하느냐? 당연히 수집할 수 있습니다. 다만 CP4D가 갖고 있는 기능들은 인트라넷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에 굉장히 잘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SNS 데이터나 HTML 데이터나 이런 외부 데이터 같은 것들은 저희가 전문 파트너사하고 같이 해서 이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거는 뭐 참고로 나중에 우리 고객분들이 이제 고민하실 때 그런 예산이나 업무 기능들을 나눌 때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인데
요즘에 이 라이선스 문제나 컨텐츠 라이선스 문제 때문에도 그 전문 업체가 그 라이선스를 해결하고 갖다 주는 시스템으로 보통 구축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소스가 그렇게 들어와 일단 DMZ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 그다음에 나머지는 CP4D가 알아서 다 수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핵심 기술인데 데이터 버추얼라이제이션은 이런 시스템을 만들 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레이크에 다 부어 놓고 그 중에서 사용할 때 필요하다면 뭐 on the fly 스키마를 구축해서 빼서 쓰는데 이제 그렇게 하기 전에 CP4D를 쓰시면 이게 캐싱 기능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산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캐싱해서 원하는 정보들을 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 내가 써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걸 단위라든 통합 뷰로 SQL로 뷰를 만들어서 흩어져 있는 데이터, 예를 들면 오라클에 있는 데이터나 그다음에 다른 DBM에서 NoSQL, 몽고DB에 있는 데이터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면 필드에 SQL을 통해서 단일한 뷰를 통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끌어와서 내가 마치 한 DB에서 갖고 오는 것처럼 쓰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고 IBM CP4D가 갖고 있는 장점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의 주요 핵심 기술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데이터 거버넌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품질을 제대로 관리하고 그거를 가지고 좋은 잘 아시겠지만 AI에는 garbage in, garbage out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고품질로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 기능을 갖고 있고, 특히 저는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 데이터 리니지라고 하고 데이터의 버전 관리들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야만 원하는 서비스들을 제대로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 AI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 현업 담당자들이 실제 AI 기능을 깊이 알지 못해도 CP4D가 제공하는 다양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돌려서 피처 엔지니어링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분석 요소도 자동으로 추천해주고 그걸 가지고 알고리즘을 돌려서 그 알고리즘 간의 퍼포먼스를 비교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알고리즘 쓰면 좋겠어 라는 것들만 해서 노 코드나 로우 코드로 AI 모델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 물론 이건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한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오랜 기간 왓슨 가지고 AI 알고리즘을 개발했던 IBM이 제공할 수 있는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이나믹 스파크 클러스터라고 해서 그 하드웨어 에코시스템으로 분리 나온 스파크 시스템을 결국은 그 컴퓨팅 자원만 클라우드 상에서 올라갈 수 있는 멀티 테넌시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시스템들을 구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하자면 그 IBM의 클라우드 팩4 데이터 CP4D라고 하는 시스템은 작년 올해 아마 상반기에도 평가를 했습니다. 제가 이 자료가 없어서 최근 자료는 요거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작년도에도 IBM CP4D가 1등의 데이터 AI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세계가 인정하는 시스템이고 글로벌리 1000개 이상의 사이트에서 지금 검증해서 제대로 잘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TCO나 밸류 부분 얘기인데 실제 이 클라우드 팩4 데이터로 아까 말씀드린 천여 개의 군데에서 데이터를 지금 CP4D를 통해서 AI 모델을 현업에 적용해서 나타나는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스템으로 수익 부분, 예상 수익 부분과 TCO도 굉장히 절감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플랫폼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드 투 엔드 다시 말씀드린 데이터를 수집해서부터 활용, 분석하고 활용해서 실제 기업의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엔드 투 엔드 일괄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이 IBM 클라우드 팩4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 회사의 관점은 그동안 이 클라우드 팩4 데이터로 영업하고 구축하고 이러면서 이제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플랫폼 현대화 부분은 잘 아시겠죠. 이 오른쪽 부분에는 타 클라우드 서비스를 왜냐면 거기서도 AI 플랫폼이나 AI 머신러닝에 관련된 서비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하고 다른 거는 모두에 말씀드린 바처럼 IBM은 모든 클라우드의 호환성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진정한 현대화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강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IBM이 오랫동안 그 기업의 거버넌스 체계를 모든 시스템에 유지하고 관리해왔던 경험들을 CP4D에 그대로 녹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 필요한 온갖 종류의 거버넌스 체계를 여기 시스템에 구현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다른데 클라우드 상에 올라가면 그건 낱낱이 쪼개져 있고, 그런 거버넌스 체계는 실제 고객이 알아서 하거나 고객이 파트너사한테 받아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장단점을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임리스하게 이런 워크플로우에 녹아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을 제공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런 특장점이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구축 사례하고 경험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LG 생활건강인데요. LG 생활건강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대로 그 생활건강에서는 백화점이나 이런 쪽에 그 수많은 제품을 수입해서 그걸 판매하고 하는 그 거래 시스템이 있는데, 그 거래의 이상 징후를 발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겁니다. 구축하는 건데, 그 기본적으로 처음 지금 그 만든 시스템은 룰 기반입니다. 아직은 뭐 잘 아시겠지만 데이터를 만드는 부분에 AI나 머신러닝 예측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가장 필요한 것들이 그 데이터 부분인데, 라벨된 데이터들이 필요한데, 그 데이터가 축적되기 전까지는 기존에 그 고객이 갖고 계신 노하우나 전문가의 경험 부분들을 룰화해서 만들었습니다. 1차로 저희가 이제 그걸 만들었고, 그것과 동시에 저희가 그 CP4D라고 보신 부분이 있는데, 저 데이터 분석 부분에 데이터 부분, 다시 말씀드리면 룰 베이스로 이상 징후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품질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메타데이터 카탈로그화해서 이걸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의 머신러닝 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위해서 데이터 분석하는 작업, 카탈로깅 작업 부분들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으로 진행하는데, 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몇 가지 차원에서 이제 그 경험해본 거를 말씀드리면, 여기 인프라 환경은 LG가 전통적으로 그 AWS 아마존 클라우드 상의 시스템을 코로케이션, 예전에 말씀드리면 코로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요즘에 유식한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VPC라고. Private Virtual Cloud 환경 속에서 자기 독자적인 AWS 상의 시스템에 독자적인 IaaS라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에 저희가 CP4D를 설치를 구축했고, 그 구축할 때 이게 이제 클라우드 상에서 말씀드린 AWS 인스턴스라고 하는 시스템을, 독자적인 CP4D 전용의 인스턴스를 할당받아서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쉽게 구축했습니다. 기본적으로 CP4D가 그 설치 템플릿이 제공되어 있어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물론 데이터 사이즈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그 데이터들 프로그램들을 설치하느라고 시간은 조금 다른 것보다는 오래 걸릴 수 있지만 하루에 그냥 바로 끝내서 시스템을 다 구축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초기에 요거 하면서 조금 놓쳤던 부분 중에 하나가, 요 이후에 이제 네트워크 주소, 다시 말씀드리면 생활건강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체계를 담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정해 줘야 될 것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네트워크 주소 부분들 당연히 생활건강 네트워크 지침에 따라서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그게 파이어월 부분도 다시 말씀드리면 외부에서 지금 인터넷에 연결된 것들을 막아야 되는 케이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도메인명 수정하고 고객 인프라 맞추는 작업들을 하느라고 한 2주 정도 걸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보통 이런 시스템을 설치할 때 한 1주 정도, 시스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적으로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거버넌스 체계 안에 컨테이너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보통 저희가 하면 2, 3일 정도 내 시스템 보통 다 해서 그걸 활용할 수 있게끔 제공드립니다. 근데 여기는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것들이 있어서 이후에 네트워크 그 거버넌스 부분을 맞추는 작업에 걸쳐서 한 2주 정도 시간을 소모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의 문제들을 없이 이제 잘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이징은 여기서 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그 초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WKC라고 하는 그 메타데이터나 날리지 카탈로그 부분들을 만드는 작업에 쓰기 위해서 최소 사양으로 일단 구매를 하셨고요. 그래서 들어가서도 이제 거기서 쓰는 데이터들이 양들이 작지가 않아서 내부적으로 그 시스템 증서를 다시 말씀드리면 AWS 인스턴스를 조금 더 늘려서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게 이제 제대로 되면 저희가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IBM이 LG 생활건강이 자체 내로 그 파이썬을 가지고 그 예측하는 모델링, 이상징후 예측하는 모델링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아까 소개해드린 CP4D에 왓슨 스튜디오하고 그다음에 왓슨 머신러닝 WML 시스템에 올려서 배포해서 활용할 계획들을 잡고 있고 저희랑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금 특이할 만한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는 IBM이 오랜 동안 꽤 오래 셉 시스템을 ERP를 썼는데 이 셉 시스템이 굉장히 오래 버전이 굉장히 낮은 버전입니다. 요즘에 거의 2년 정도 지나면 이 버전이 아마 셉 본사에서도 지원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이제 했는데 그 시스템을 맞추는 작업이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커스텀 기능들을 개발을 해서 EAI를 통해서 연동을 하는 것들로 해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옛날 고객분이나 파트너사께서 옛날 셉 지원하는 부분이 되면 버전 관리를 꼭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CP4D, IBM CP4D 시스템에 대한 소개와 저희 그간의 그 프로젝트에서 경험했던 내용들을 공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